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오요 안나 누군가 이름도 특이한데 왜 이 사람의 뉴스가 설날 연휴를 가득 채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빠르게 사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지금 왜 심각한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는지 제가 하나씩 좀 전달해 드려 볼 텐데, 지금 보면 내 마지막 가는 길에는 예쁜 옷을 입고 파티처럼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야외에서 파티처럼 해주세요. 전부 다 드레스나 예쁜 옷을 입고 와서 핑거푸드 먹으면서 웃으면서 보내주세요. 어디에 묻지 말고 바다에 뿌려주세요. 아무 바다나 괜찮고 강도 좋고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나를 설득시켜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싫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것도 싫어요. 등 벌어질 듯 아픈 것도 명치가 찢어질 것 같은 것도 지긋지긋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싫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인간관계가 다 그런 거라고 하셨죠? 항상 그렇게 사십시오. 불편한 관계를 삭제시키면서 라는 내용의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엄청 길어요. 내용의 일부만이 공개가 됐을 뿐이고 사실 알다시피 96년생입니다. 고인은 96년생밖에 되지 않은 아나운서였어요. 핸드폰의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내용을 작성한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계속하여 입어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요즘 같은 2025년도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보도가 된 이후 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던 내용의 일부가 갈무리가 되어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이 사태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2015년도, 2021년도 5월에 MBC 기상캐스터로 채용된 이듬해 3월부터 피해 대상이 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동료 기상캐스터들은 오보를 낸 뒤 고인의 잘못으로 돌리던가 가르쳐야 한다라며 이미 퇴근을 한 고인을 다시 회사로 불러들여 퇴근을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고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MBC 관계자 4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MBC에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MBC가 지금 폐사하겠다. MBC 자체가 지금 아예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얘기까지 빗발치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이 사태가 파면 팔수록 심각해서인데요. 자, 보니까 이 고인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안면 골절과 치아가 손상됐었던 내용을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이번 주 제가 얼굴 부상으로 인해 날씨 방송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미 이 아나운서를 유심히 봤었던 시청자들은요, 이거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넘어져가지고는 저렇게 얼굴에 부상을 입기가 쉽지 않은데 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고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다쳤던 사실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거 피해받았을 때 이런 신체적 피해도 있었던 게 아니냐. 이미 오요 안나가 2022년도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섭외됐지만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라고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불러서 1시간 30분 이상 퇴근을 못하게 막기도 했으니 또 실력 등의 이유로 동료 기상 캐스터들이 오랜 시간 이 오요 안나 씨의 고인에 대하여 비난을 해왔던 메시지와 음성이 다량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심각하지 않습니까? MBC 관계자는요, 조사 이유가 있어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실상 MBC가 직장 내에 이런 심각한 문제사항들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미 고인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하여 강력하게 회사에 이야기를 했지만 MBC 방송하면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불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12월이 되어서야 부고 소식이 전해졌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사태가 심각해지죠. 선배가 네 친구야. 오요 안나 아나운서를 피해를 줬던 추정 인물과 녹취가 공개됐다고 했죠.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야, 진짜 네가 대선배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후배님이 촬영을 하셔서 메이크업도 안 한 선배가 나가야 하냐. 앞에 땡땡도 방송하러 왔는데 말 한마디라도 나한테 했어? 라고 혼을 내기 시작하자 이 고인은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신 없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재차 사과 카톡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파장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총 2750자의 내용이 유서안에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톡과 음성 녹취 파일이 다 공개가 됐는데 자 보세요. 야, 너 뭐야 지금? 이라고 물어보자. 네? 너 지금 말투가 그게 뭐야?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네? 제 말투가 왜요? 죄송합니다. 야, 내가 너랑 얘기하기가 싫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간 건데 너 진짜 해도 야, 선을 정도껏 넘어야지. 아, 잘 모르겠고 그래, 뭐 스케줄 잘해라.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 얘기해 주려고 회사를 오라고 하는 거니까. 친구요? 선배가 네 친구냐고. 아니죠. 너 나랑 지금 전화로 말싸움 할래? 아니요. 근데 오늘은 정말 안 돼요, 선배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당연히 기분 나쁘지. 네. 너 오늘 나한테 사과하려고 남은 거 맞아? 네. 너 나한테 죄송했어? 미안해? 네. 라는 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압박감을 줬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외에 일기장까지 공개가 됐어요. 일기장에는 힘들었던 고인의 심경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2022년도 10월 20일에 작성한 일기에는 뉴스투데이를 그만두게 됐다. 서럽고 억울하기만 했던 시간들은 이미 지나 나는 강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늦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깨어날 때 몇 시인지를 몰라 절망하지 않아도 되고 저녁 약속이 늦어질 때 식은땀을 흘리며 혼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적었습니다. 결국 자신 방송에서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라 적혀져 있느냐? 나의 최선이 남에게 최악이었을 때 이것만큼 마음이 망하는 일이 없구나. 허탈하고 허무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최선이었다. 준 최선 정도 아니었다. 지금 적어도 억울하진 않은 걸 보니 나 많이 자랐네. 앞으로의 태도를 생각해야 해. 매 순간 겸손하고 죄송해야 해. 잘해야 해. 수고했어. 애썼어 안나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러한 말도 있었어요. 싸가지 없이 살았다. 작년 6월 SNS를 보니 이것이 바로 가해자를 향한 일종의 폭로가 아니었나. 그래,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도 있을 거야.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럴 때마다 네 탓을 하지 마. 개 같다 뭐라 하고 싸가지 없이 살아. 알았지?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미술관 관람 후기를 남기면서 이렇게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문구에 대해서 직접 썼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팬들은 평소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었던 고인을 떠올리며 이 메시지를 곱씹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기상캐스터로서 방송을 했었는데 후배가 감히 선배에게 어디 지적을 하냐라는 비난을 받아왔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피해를 입었으니 얼마나 그 심경이 답답했습니까? 근데 사실 오요 안나 씨는요, MBC 자신의 회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을 알렸지만 회사는 끝내 외면했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분개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요 안나 씨는요, MBC에 합격 당시 브이로그 영상도 유튜브에 올렸는데 부모님과 얼싸안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했었어요. 이때 보면 엄마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진짜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면접비 봉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얼싸안고 우는 가족의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힘들게 직장에 입사를 하여서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모습을
보내왔어요. 이 당시 때 내가 준비해왔던 게 있다. 방송 쪽 일을 하고 싶어 계속 준비를 했다. MBC에서 기상캐스터 공채를 모집했고 거기 지원을 했다. 서류가 통과되어 토요일에 시험을 쳐야 한다. 도전기를 영상으로 남겨보고자 한다. 라면서 알바를 가다가 문자가 와서 지하철을 한두 번 정도 잘못하고 결국 지각했다. 말이 되는 걸까? 합격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던 회사입니까? 누리꾼들은요, 이렇게 아름답고 아까운 인재가 어머니와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난다. 억울한 사태 꼭 밝혀지길 바란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었던 더 글로리가 생각나십니까? 그것의 현실판이 되고 말았어요.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겁니다. 결국 도대체 가해자 2명이 누구냐? 공개해라. 지인들은 처벌을 촉구했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가해자 2명 과연 누구였을까요? 내용을 살펴보니 과거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왔었던 내용이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라고 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리꾼들은 이것 빨리 밝혀내라. 지인들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MBC 선배들로부터 오랜 시간 피해를 당했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특정 가해자가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다. 오랜 기간 요한나에게 특정인 선배가 군기를 잡고 비난하고 자신을 따돌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뿐만이 아니라 오요한나와 친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 가해자, 방관자가 처벌을 받아 내 친구가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 수 있길 바란다. 또 다른 친구도 같이 운동하고 치맥도 하며 털어놨던 직장 동료들의 횡포,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 이 가해자들을 꼭 처벌하길 바란다. 결국 가사연에서 기상캐스터 2명을 공개했죠. 이 기상캐스터 2명은요,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입장을 이 기사가 나왔을 당시까지만 해도 내놓지 않았는데 입장문도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MBC도 입장문을 냈어요. 고인은 고충을 알린 적이 없다. 유족이 원하면 곧바로 진상조사를 하겠다. 아니, 고인은 분명히 MBC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어떤 조사도 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MBC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럴 경우는 둘 중에 한쪽이 명백한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MBC는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고인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건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며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에게 함께 일했던 관리자들에게 알린 일이 전혀 없었다. 고인이 당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했거나 신고가 아니더라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 응당 조치를 했을 것이다. MBC는 이런 사태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 자, 글쎄요. 뭐가 맞을까요? MBC는 유족이 원하면 지금에 와서라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상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족분들이 요청을 한다면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명확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유족분들이 빨리 MBC가 이런 공식 입장을 냈을 때 발 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뭐든 일단 중요한 건 가해자를 찾아내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부 기사에 언급한 대로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MBC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라고 했는데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최근 확인이 됐다라는 유서 역시 현재 갖고 있지 않다.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에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적을 받았던 김가영 아나운서, 가해자 중에 한 명으로 실명 공개가 됐죠. 근데 전면 부인했습니다. 좋아하고 의지하는 선배라며 반박을 한 거죠. 자, 바로 이 아나운서의 얼굴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아나운서가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해명하라고 몰아가기 시작하자 자신은 절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정면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당시에도 힘들어했다. 같이 운동을 해봤던 인연이 있다.
한 번 뵀을 때도 저에게 가영 언니는 너무나 좋아하고 의지하는 선배다라고 진심으로 얘기해줬다. 여기서 이런 댓글을 다는 건 고인이 원하는 것이 아닐 거다. 나도 좋은 인연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명단을 공유하며 가해자로 특정되는 인물들을 찾아 나섰는데 그 가중에 김가영 아나운서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던 겁니다. 지금 김가영 아나운서가 사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본다면 피해자예요. 가해자라고 명확하게 지금 MBC에서 진상조사를 하여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고인은 유재석 님이 등장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출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재석 님의 어떤 정치적 입장 때문인지 몰라도 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인생 첫 휴가를 내고 출연했었다 라면서 등장을 했었던 고인이기도 합니다. 휴가 내기 힘든 거 아시죠? 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때 동료 아나운서들과 많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당시에 힘들어 매일 눈물을 흘렸었다 라는 이야기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시세끼를 넣어서 연습생인 친구들과 나눠 음식을 먹었던 적도 있다. 너무 비참해서 안 하겠다. 나는 댄스 담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방송에 등장했었던 것만으로도 유재석 님이 비판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지지만, 확실한 건 확실하지 않은 가해자들을 선정하여서 피해를 주는 건 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MBC가 분명히 말했죠.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하겠다. 이것이 빠르고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동료 또는 뭐 같은 배우들, 또 제작진, 소속사 대표, 뭐 매니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참 송재림 배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그 영상들,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야, 송재림 배우가 생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역할을 참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운구차에 실리는 이런 발의식은 누구에게든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한 명의 스타를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대중분들이 마음 아파하십니까? 근데 최근에 이 떠나는 배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구차에 실리는 스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 삶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죽했으면 동료 연예인들이 오열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탄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놀랍고 믿기지가 않는데 함께 작품 활동을 했고 함께 생활했었던 관계자들, 또 제작진, 배우들, 동료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단독 기사를 한번 보세요.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좋은 배우였다. 전 매니저부터 동료들의 기억 속에는 송재림이라는 사람의 선함과 선한 영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예계 전체가 황망함에 빠졌다. 특히나 이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창창한 30대의 젊은 남자 배우가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참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송재림 배우가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참 많은데요. 연예계의 전언에 따르면 송재림 배우가 생전 힘들다, 어렵다, 나 마음 아프다라는 티를 동료들에게 많이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사실 뉴스 보도를 통해 접했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았나. 가수 솔비 씨는요, 송재림 씨의 흑백 사진을 올리면서
환상 거탑을 먼저 이루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면서 이 송재림 씨와 2013년도 드라마를 함께 촬영하면서 환상 거탑에서 호흡을 맞췄던 가수 솔비 씨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너무 아쉽고 너무 아프다. 부디 편안한 쉼을 누리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동료 연예인들의 안타까움 속에서 사실 이 송재림 배우와 굉장히 많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김소은. 자, 이 김소은 배우의 팬들이 걱정하는 댓글이 빗발쳤다.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해외 팬들조차 각국의 언어로 언니 괜찮아요? 이거 사실 아니죠? 잘 지내시길, 몸조리 잘하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해서 가상부부로 만나 그야말로 엄청난 케미를 보여줬었던,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두 사람이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당시에 많이 쏟아졌고 두 사람이 같은 작품 활동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열애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정도로 뭐 두 사람의 이런 케미가 대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소은 씨에게 많은 근황 글들이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소은 씨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떠한 액션도 어땠을까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것이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실제로 SNS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많은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해외에서 할로윈 파티에 참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 할로윈 막 분장한 사진도 찍혀져 있고 이렇게 김소은 씨가 이걸 즐기는 사진 모습들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실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이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제한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소속사에서 이걸 막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김소은 씨와 송재림 씨의 어떤 소통은요, 이미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근데 창창한 앞날에 남아있는 여배우와 관련돼서 지금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뉴스 기사도 쏟아지다 보니까 아마 소속사와 본인 스스로가 많이 당황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더 이상 김소은 씨와 이 송재림 씨를 좀 연관지어서 말하기에는 이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송재림 씨의 이 사인은 무엇인가? 정말 일본 사생팬 때문이었나? 와, 여기에 대한 정말 깜짝 놀랄 자료들을 제가 확보를 했고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저 비방하고 사생활을 좀 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생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걸 사생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지인 가족의 신상을 털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제 네이버에 송재림 약혼녀라고 검색을 하면요, 정말 많은 블로그 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블로거들이 다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이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런 가짜뉴스 레카 채널들 단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다 가짜라면 이렇게까지 많은 글들이 쓰여질 수 있었을까?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를 좀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송재림 씨가 생전에 키우던 고양이 2마리 중에 한 마리의 사진인데, 송재림 씨가 아시다시피 사실 뮤지컬 배우로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당시에 악플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글이 있어요. 글을 씁니다. 까방이라는 거 대충 들어서 들어오기가 겁났던 곳입니다. 최근 글도 보고 과거 글도 봤는데 굉장히 노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네요.
쭉 읽어보니 인스타를 통해서도 팬미팅에서도 제가 말 실수도 많이 했고 행동 실수도 많이 했네요. 젊고 미숙한 놈의 실수였다 라는 말로는 쉬 화가 가라앉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 의미로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네요. 물론 지금도 부족하고 그때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마다 좋아했던 모습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돼서 싫어하는 포인트도 모두가 다를 거라고 생각돼서. 자, 기자들 사이에서 단톡방이 있는데 최근 뮤지컬을 좋아하는 뮤덕들, 뮤지컬 덕후들이죠. 굉장히 비방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송재림 씨가 힘들어했었다라는 내용이 퍼졌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약혼녀의 인스타도 이렇게 비방을 당했다. 결국 파혼까지 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책이 무슨 말일까요? 자,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봤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약혼녀 인스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오죽했으면 기사로까지 났습니다. 믿기지 않는다. 기자들 사이에서 퍼진다는 배우 송재림의 진짜 사인이 존재했다. 유서 내용도 있다. 송재림 사망 이후 유서 내용.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근거한 자료들을 쭉 찾아봤는데 다른 건 다 가타부타 넘긴다 하더라도 이 기사에서도 보니까 송재림의 사인이 약혼녀와의 파혼 때문이다 라는 글들이 엄청나게 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에는 송재림과 약혼녀의 뒷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근간 자료를 찾아봤는데 바로 이 자료였습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해요. 지금 보면 송재림 씨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려져 있는 내용에 따르면 약 24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송재림 씨와는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나는 거죠. 근데 검색을 해보니 올해 결혼 준비를 하다가 유사연애 아줌마의 비방을 받다가 파혼됐나 봐. 웨딩 사진 찍은 것도 있더라. 유사연애가 뭐냐면 연예인과 유사연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그냥 연예인을 연예인으로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예인과 연애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인이 생기는 걸 용납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송재림 씨가 이렇게 약혼할 여자친구가 있었다라는 글이 보여요. 보니까 이런 아줌마 팬들이 결혼할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뭐 말도 있습니다. 저 사진이 뮤지컬 컨셉샷 아니냐라고 했더니 다른 웨딩 사진들도 이미 존재했었다. 기분이 좀 그렇다.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어느 사생 아줌마가 엄청 괴롭힌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본인인 건지 일본어로 글을 올린 건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보이시죠? 송재림 씨와 약혼녀로 보이는 두 사람의 웨딩 사진을 올리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자는 너무 어렸다. 겨우 25살인데 송재림은 39살이다. 게다가 그는 몇 달 전에 프로포즈했다. 결혼이 빨리 진행됐다. 내년에 결혼할 거라 하더라. 그녀는 아주 어리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진을 다 턴 겁니다. 어디서 찍은 사진일까요?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녀는 1월 연극을 보러 갔었다. 팬들이 준 선물도 약혼녀에게 바치는 거냐? 자, 요런 이야기들.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서까지 비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웨딩 촬영을 했었던 그 신부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마 두 사람이 함께 찍었던 커플 사진의 그림자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셀카 촬영을 했고 같은 곳에서 식사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가져다 와가지고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생활적인 부분까지 다 캡처를 해가지고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제가 이런 악랄한 유튜버 인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사람들이 사생팬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보이시죠? 완전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만약 정말 이 사진이 지금 세간에 알려진 대로 송재림 씨와 그의 약혼녀였던 게 맞다면, 만약 정말 파혼이 된 게 맞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송재림 씨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뭐 주식 투자, 재산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약혼녀와의 파혼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한다면 결혼을 예정해두고 있었던 이 여성분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감당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약혼녀라고 추정되는 분이 증언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참 여러모로 너무나 씁쓸하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운구차가 들어와서 송재림 씨를 싣고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슬픈 순간에 저렇게 한 명의 스타가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까맣게 몰랐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저런 비하인드가 있었던 건가 통탄을 금치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장면이 생전 송재림 배우가 거주했었던 성동구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송재림 씨와 유서가 함께 발견이 된 건데 이건 뭐 제가 캐내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직접 공개한 아파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거주를 했었다라고 해요. 점심 식사를 함께 하려고 온 친구가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송재림 씨가 아무래도 자신의 마지막을 누군가는 발견해 주기를 또는 키우고 있었던 고양이들이 함께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친구와 일부러 점심 약속을 잡은 게 아니냐. 일부러 친구가 올 것을 뻔히 알고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를 두고서 참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도 아마 모종의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일부러 집에 방문하게 하여 자신의 마지막을 좀 발견할 수 있게끔 함께 키우던 고양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혹시나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발견한다면 그 충격이 너무 클까봐 염려했던 것이 아닌가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송재림 씨가 있는 현장에서의 그 장례식장 빈소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측근 지인들만이 아마 현장에 이렇게 좀 방문을 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공개다 보니까 동료 연예인들이 뭐 방문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근조화한을 많이 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사실 아시다시피 이 장례식장에도 뭐 호사라는 건 존재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병사와 이렇게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 경우와는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주변 지인 중에 이런 케이스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초상났다라는 분위기가 딱 맞을 만큼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이런 모습보다는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아마 이 가족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분들만 방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자, 근데 송재림 씨를 추모하는 연예계의 물결은 계속 빗발칩니다. 온주환 배우 역시 편히 잠들기를 기도하겠다. 함께 작품을 했었던 많은 동료 배우들이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요. 전 매니저, 보통 매니저, 뭐 소속사 대표 이런 분들은 말을 좀 아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현재 매니저도 아니라 전 매니저, 예전에 매니저 활동을 했었던 당사자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늘 남을 배려하는 좋은 사람이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기 일을 항상 열심히 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송재림 배우는 저보다 형님이었다. 함께 일하는 동안 보고 많이 배웠다. 그러면서 현재는 매니저 일을 관둔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 송재림 씨와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자신이 일을 그만두고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형님이 함께 고민도 같이 해주고 했다. 함께 현장을 다니며 재밌게 일을 했었고 쉬는 날 형님이 오토바이를 타러 갈 때 함께 가기도 했었다. 제가 일을 그만둔 뒤엔 부담을 드릴 것 같아 최근엔 연락을 하지 못했었다. 황망한 마음이다. 늘 남을 배려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정말 좋은 배우였다라는 겁니다.
참, 왜 착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 매니저가, 그것도 전 매니저가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전 소속사 대표는 또 어땠겠습니까? 새로운 소속사도 잘 찾았는데, 꽃만큼 고왔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 소속사 대표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 쉽지 않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운 사람이 있을까? 마음밭이 어찌 이리 고울까? 머문 자리마다 꽃향기를 남긴 꽃만큼 고운 사람이다. 이젠 부드럽고 포근한 꽃밭에서 편히 쉬길 기도합니다라고 전 소속사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비즈니스 관계는 그냥 얘기 언급 없이 끝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좀 쏟아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디 이뿐입니까? 새로운 소속사의 대표님도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기획사 대표가 기억하고 있는 송재림의 간절했던 바람은 부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눈물만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로 해를 품은 달, 우리 결혼했어요 등에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인지도를 크게 쌓았었던 송재림 배우입니다. 근데 이 송재림 씨가 새로운 소속사의 대표님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미 송재림 배우는 성품이 좋은 배우로 잘 알려져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다. 올 초부터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진 뒤 결국 우리 회사와 계약하게 되었다. 활동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러 작품을 하고 싶어하는 연기 열정이 참 많은 배우였다. 촬영을 마친 작품도 여러 개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제리미가 가는 날까지 옆에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장례식장의 새로운 소속사 대표님도 함께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많은 생전 극찬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대 연기에도 재능을 보였는데 송재림 씨와 함께 했었던 연극을 했던 전 제작진 A씨도 울먹거렸습니다. 뮤지컬 무대에서 열연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뮤지컬과 영화를 오가면서 연기의 스펙트럼이 굉장해지던 배우였거든요. 함께 작품에 참여했었던 제작진은요. 무대는 초보라면서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겸손한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연습도 참 열심히 했다. 말이 많진 않았지만 진중한 성격이었고 이런 방송 연기가 아니었기에 적응이 힘들었을 텐데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배우였다. 늘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다. 연극에 이어 뮤지컬까지 무대 연기에도 재능을 보이던 친구였는데 갑작스런 부고에 모두가 놀란 상태다. 더 챙겨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라며 울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많은 분들에게 좀 칭찬을 받았고 너무나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선택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더 쓰라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송재림 씨의 마지막 유작 폭락이라는 영화 내년 1월에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유작이라고 하는 폭락은요. 이 비트코인 사태를 다루는 거죠.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제가 참 이 부분이 송재림 씨와 뭔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사실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 송재림 씨의 유작을 함께한 안우연 배우는요. 형 없이 막막하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배우인데 나쁜 형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이다. 어제 형한테 가는 택시 안에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는지 모를 거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이 배우분이 방문했던 거죠. 위에서 꼭 행복해요. 형 없이 너무 막막하지만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볼게요. 꼭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볼게요.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자, 이 송재림 씨가 이렇게 생전 많은 분들에게 참 응원을 받았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인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주식 투자 때문이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중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일본 사생팬에게 계속하여 조롱
그리고 계속하여 사생활 침해를 당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많은 공분이 쏠리고 있어요. 개인정보 유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유튜버 중에서도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남의 신상을 캐고 남의 어떠한 약점을 찾아내서 영상을 만들고 저격을 하고 결국 안 좋은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사례가 이 유튜브 생태계에는 항상 존재해왔고 지금도 그런 유튜버 인간이 딱 있습니다.